네, 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횡보 시장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또 시그널 매매 함께 해주실 우리 하이스트 박정현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의 박정현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또 나왔는데요. 또 요즘 최근 코인 시장이 이제 횡보 및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저희가 이제 대처해야 될지 한번 같이 또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2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대표님. 예, 맞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또 달콤한 휴식이 네, 있어서 예. 휴식이 있어서 네. 오랜만에 월요일 출근하니까 또 아직 몸이 안 풀린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도 안 풀리고 몸도 네. 안 풀리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목소리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한번 대표님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분석을 할 때 MV, RV 또 지표가 매우 중요한 또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크립토컨트의 온체인님의 이제 분석글을 좀 같이 이제 소개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사이클의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방향성들을 한번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MV, RV는 이제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이제 지표이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그런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인의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눠서 현재의 코인의 비트코인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2023년 올해 1월에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이제 현물과 이제 선물이 이제 매수가 되고 매집이 되면서 크게 상승하면서 MV, RV 지표가 그동안 1 이하에 있다가 1 이상으로 이제 추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올해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이제 차트에 보시는 줄에 이제 가운데 이제 붉은색 줄이 이제 그 MV, RV의 1.5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어놓은 선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1.5가 전체적인 그 비트코인의 상승잔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저항과 그리고 지지의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볼 때 1.5의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계속해서 조정하거나 그 구간에 이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도 1.5, 1.45에서 1.55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이제 맞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계속해서 이런 이제 MV, RV 지표를 관심 있게 이제 개인들뿐만 아니라 세력들도 지금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45에서 1.13 이제 1.3 정도로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래들이 매집하는 모습들이 보였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때 매집을 하고 다시 단기적으로 MV, RV를 모니터링해서 1.3 정도로 떨어졌을 때 다시 고래들이 이제 진입해 들어가고 다시 그것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고래들도 MV, RV 지표를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전체적인 매집 타이밍을 참고하고 있다고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이제 MV, RV를 그리고 이동 평균으로 이제 스무딩 했을 때 365 이동 평균이 전체적인 이제 그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불마켓이냐 베어마켓이냐를 판가름하는 한 통찰력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에 보면 연두색으로 이제 저희가 연두색으로 이제 원을 이제 서클을 그려놨는데 이 지점이 MV, RV를 이제 365 그리고 2평으로 나왔을 때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승 돌파했을 때 이제 베어마켓으로 그러니까 불마켓으로 갔었었고 하락 돌파했을 때 이제 베어마켓으로 하락장으로 가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상승 돌파를 했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횡보하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65 이제 2평을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MV, RV를 1.3을 이제 돌파한 다음에 1.5를 돌파했을 때 가 이제 하나의 이제 상승장의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관점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의 어떤 매집 시점을 이 MV, RV와 그리고 MV, RV의 어떤 이제 이평을 참고해서 한번 그 매집이나 이제 매수의 타이밍을 좀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MBLV 지표 같은 경우에는 또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그런 지표일 텐데 그만큼 뭐 지표 자체의 신뢰성도 좀 높은 지표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비트코인의 고평가, 저평가 국면을 좀 파악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일단 이 분석에 따르면 MBLV 지표상 1.3 부근에 도달했을 때 고래들의 매집이 좀 포착이 됐다라고 하니까 매수하기에 적정 가격으로 좀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MBLV 지표를 통해서 상승장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360 이동평균선이 돌파가 되고 또 1.5라는 수치가 넘어서는 수준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마음 놓고 또 어느 정도의 상승장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거시적인 리스크 늘 체크를 해야겠지만 또 하나의 지표를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또 좋고 신뢰도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 분석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대표님께서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 저희가 MBLV 지표상 아직은 좀 기다려야겠네요, 그죠? 지금은 약간 이제 조정이 될 수 조정.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예,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좀 이따가도 이제 얘기를 네, 드리겠지만은요. 네. 비트코인 이제 도미넌스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 그다음에 이제 알트가 이제 순환하는 그런 이제 네.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였었었는데 최근에 비트보다는 비트의 어떤 이제 상승 내러티브가 좀 부족하면서 이제 상승 내러티브라는 거는 이제 위험 자산이 변동성 큰 위험 자산 두 가지 하나는 또 이제 은행권을 대체하는 하나의 이제 그 대체 수단 뭐 두 가지 이제 상승 내러티브가 있었었는데 그 네. 두 가지가 좀 약해지면서 약해졌죠. 그다음에 네. 알트들이 이제 요즘 이제 맞아요. 띵뛰기 오히려.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알트의 이제 띵뛰김이 이제 좀 이제 약화되면서 하락장과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뭐랄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은행은 자산을 대표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그러한 시장의 모멘텀들도 사실은 살짝 약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워낙 큰 반등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뭐 이런 거시적인 흐름들도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표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조정 국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는 좀 우리가 기분 좋게 또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생태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저는 비트코인 결제로 뭘 사본 적은 없거든요. 대표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없습니다. 그죠. 예. 네. 한번 그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 해외에는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가 아까 처음에 이제 MC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지원하는 곳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생태계들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아는 지인 통해서는 해외에 갔을 때 비트코인을 ATM 머신에서 현금으로 현찰로 바꿔갖고 여행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머신들도 해외에는 많이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 환전 수수료도 없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비트코인만 좋겠네요. 갖고 있으면 지갑에서 바로 이제 기계에서 찍으면 현금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여행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도 이제 확장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국내에는 이제 뭐 없죠. 규제나 그런 것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 기반으로 해갖고 다양한 어떤 이제 서비스와 생태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약간의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반가워서 한번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쿠키를 살 수 있고 심지어는 한의원에서 침을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하고 마실 수도 있고 그 실험적인 또 비트코인 기반 쇼핑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 옆에 보시면 비트코인 기반으로 한 가게들의 어떤 지도도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이제 가게들과 인프라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 예전에 한번 소개시켰던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미 이제 나왔고 그걸 기반으로 사토시 지갑이라는 걸 통해 갖고 서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의 기술들이 이미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는 쓰려면 약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로 지갑에서 사토시 지갑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걸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전하고 또 해외 거래소에서 사토시 지갑으로 옮겨야 되는 약간 이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약간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생태계들이 이렇게 현실 가운데서 계속해서 채택이 되고 또 확산되어지고 지지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하나의 이제 큰 트렌드이고 또 이것들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생태계는 뭐 그렇게 확장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가지고 와주신 또 지도를 보더라도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적은 그런 곳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해외 사례도 본다면은 이 비트코인 결제에 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없는 생태계 확장이기 때문에 언젠간 대한민국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지만 워낙 조금 보수적인 국가의 느낌이 있잖아요. 네, 법적인 맞습니다.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조금 빠르게 일어날 것 같진 않거든요. 대표님은 언제쯤 우리가 좀 마음 편히 코인으로 뭔가 구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할 때 어쩔 수 없이 또 발맞춰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나 또 우리나라는 또 이제 미국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미국이 이제 어떤 트렌드와 어떤 기조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규제하면서 단도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에 되면 또 이제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국의 어떤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이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흐름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생태계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 또 온체인 지표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VD 분석도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분석일까요, 대표님? 예, 그 CVD는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이 고래들이 거의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래들이 이제 들어 올리면 올라가고 또 고래들이 이제 또 내리면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VD 지표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CVD 지표를 기반으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할 시점들이나 아니면 이제 타이밍들을 잡으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상승들은 거의 이제 보라고래하고 그리고 이제 갈색고래가 거의 주도를 했었었고 최근에는 거의 이제 보라고래의 어떤 방향성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게 이제 보라고래가 이제 주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보라고래가 팔고 있을 때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이제 조정이 있었을 때 좀 팔기도 했었었는데 여전히 이제 개인들은 이 시장에 대한 신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매집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말 사이에도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들과 함께 보라고래들도 매도는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약간의 이제 매집을 하면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직 지금 방향성이 지금 잡히지 않는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셔서 CVD 지표를 통해 갖고 보라고래의 어떤 흐름이나 그리고 매수벽이나 매도벽, 그러니까 결국은 상단 지지와 하단 지지도 이게 급격하게 또 변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널뛰기로 계속해서 이제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한자성어로는 회광반조라는 이제 한자성어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건 해가 지기 전에 가장 빛난다는 뜻으로 결국은 이게 조종장 자체가 큰 조종이 오기 전에 알트코인들이 널뛰기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알트코인들도 널뛰기 할 때 이게 세력들이 주도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톡방에서는 AI 봇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AI 봇이 그러니까 직접 어떤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기 힘들 때는 AI 봇을 통해 갖고 자동으로 24시간 감시하면서 매도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VD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고래가 시장을 주도하는가를 먼저 파악해 볼 수 있고요. 그
고래 패턴에 따라서도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최근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본다면은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보라 고래가 매도할 때 오히려 그 물량을 개인들이 좀 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의 이제 선별적인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가 뭐 시장을 상승장으로 이끌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그널 매매 저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지 지금 QR코드 좀 띄워드릴 건데요. 자, 지금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만 좀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요. 대표님이 이제 AI를 만드셨습니다. 실제 개발을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 이것이 비트와 이더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몇몇 알트코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분석들은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꼬부랑꼬부랑 QR코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요 노란 박스, 네모난 박스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간혹 이게 좀 링크가 안 걸릴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텔레비전 앞으로 살짝 가까이 다가가시면 조금 수월하게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AI 로봇 어떤 성과들을 냈을까요, 대표님? 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잠깐 이제 소개를 좀 네.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제 4월 달에 성과들을 오. 간단하게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377이요? 예, 377이 이게 뭐 원금 대비가 아니라 진입 자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진입 자금을 쪼개서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할 매수하는 각각의 어떤 이제 포지션을 기반으로 해서 레버리지 5를 썼을 때 이 정도의 이제 수익을 이제 내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자금 대비해서는 한 20%, 10%에서 20%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로직이 이제 분란되는데, 근데 안정형 전략은 좀 최근에 이제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한 7% 정도 네. 한번 이제 또 깨진 적이 있었었고, 네. 공격형은 무난하게 계속해서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형은 여전히 스마트하게 아주 타이밍을 딱 잡아서 수익 낼 때만 딱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급등형 전략은 저희가 이제 아직 오픈되지 않은 내부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로직들의 조합인데 이것도 무난하게 끊임없이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이것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전략들까지도 여러분들 노란톡방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요.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